11번 11번처럼 날짜가 나오면 언제 점유를 개시했고 언제 시효가 완성이 됐는가. 자, 시효 완성되는 날짜 하고요. 그 다음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군가. 요거를 빨리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2000년 3월 1일 갑소유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니까 2000년 3월 1일부터 점유를 시작했죠. 그럼 언제 시효가 완성됐어요? 2020년 3월 1일 시효가 완성됐겠죠. 그죠? (2000년 3월 1일) 인도받았으니까 이때부터 점유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20년 지난 시효가 완성된단 말이죠. 매수인의 지위에 있지만 별도로 시효가 완성된단 말이죠. 점유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2020년 3월 1일 소유자가 누군지를 이제 조심하시면 되는데 2022년 5월 1일 현재까지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2010년 4월 1일 병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3월 1일부터 점유를 해서 2020년 3월 1일 시효가 완성됐는데 2010년 4월 1일이에요. 4월 1일. 갑이 병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20년 3월 1일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잖아요. 병. 이거 빨리 파악하는 거야. 이거 빨리. 그죠? 그래서 을은 현재 두 개의 이전득이 청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매수인으로서 이전득이 청권, 또 하나가 시효 완성자로서 이전득이 청권. 자, 이때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수인의 이전득이 청권이나 시효 완성자 이전득이 청권 모두 소멸시에 걸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여전히 갑에게 매수에서 이전득이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병에게 뭐 할 수 있는 거고,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이전득이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상황이. 그럼 1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을의 이전득이 청구는 시효로 소멸했다. 틀렸죠.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2번 을이 스스로 매매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3번 을은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병의 임야 반환을 거절할 수가 있는가? 있죠. 오히려 을이 병에게 이전득이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병이니까 병은 이전득이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병은 을에게 임야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4번 병이 2022년 4월 1일 정액의 매도. 이건 좀 달라지죠. 병이 2022년 4월 1일 정액의 매도. 정은 시효 완성 이후의 제3자죠. 정을 상대로는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득이를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죠. 4번도 틀렸고요. 5번 사의 경우에 병이 취득시 완성 사실을 알고 정액이 처분하면 을은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되죠. 날짜가 나오면요, 언제 시효가 완성이 됐는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냐, 이거 빨리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12번에 1번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후에 시효 완성자가 이전득이를 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서 담보권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이때 시효 완성자가 대신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랬었고요. 3번은 수용이 됐네요.
이행불능 전에, 즉 수용이 되기 전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등기청구를 행사했어야 대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요. 4번은 시효 완성 전에 가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시효 완성 후 본등기를 했다고 되어 있죠. 자, 가등기는요. 보세요. 순위는 소급하지만 소유권은 본등기한테 취득하죠. 그러니까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취득시효 주장할 수가 없다고 되겠죠. 시효 완성 전에 가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시효 완성 후에 본등기가 됐다면 순위는 소급하겠지만 소유권은 본등기한테 취득하니까 결국 이 사람은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그 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4번이 답이 되죠. 5번 취득시효 완성이 됐는데 소유자가 담을 설치했어요. 그럼 취득시효 완성자는 점유가 방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저 4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13번 등기부 취소 등기 1번 무효 등기라도 무방하고요. 2번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그러니까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채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10년이 등기되었다면 상속인이 등기부 취소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상속인은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죠. 3번이 틀렸죠. 10년간 반드시 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요. 전등기 합하여 10년이면 된다 그랬습니다. 4번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필 등기는 무효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취득시효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이중보존 등기가 무효로 되었을 때 그 무효 등기부에 기초한 등기부 취소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랬고요. 틀린 거 3번. 14번 1번 앞사람 등기까지 합하여 10년이면 되고요. 2번 선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할 때만 요구되고요. 3번 과실 여부는 시효 취득자가 증명해야 되죠.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무과실 점유만큼은 시효 취득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될 겁니다. 4번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따라서 그 이후에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됐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등기는 권리의 존속요건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5번에 명의수탁자는 타주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아무리 10년간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주기 때문에. 15번 1번 무주물 선점이 인정되려면 소유의 이사로 점유해야 되고요. 2번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라 그랬고요. 3번 유실물은 공고 6달이 지나야 된다 그랬고요. 4번 매장물은 공고 1년이 지나야 되고요. 타인 토지에서 발견했으니까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하죠. 5번 우리 상식적으로요. A 물건과 갑소유 A 물건과 을소유 B 물건이 부합이 돼서 C 물건이 만들어졌고 C 물건이 만약에 갑소유였다. 그럼 을은 어떻게 돼요? 보상 청구해야죠.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그게 5번이죠.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한 자는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고요. 16번 1번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된다 그랬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는 일이 없고요. 농작물도 마찬가지죠. 3번. 4번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의 가격이 기존 부동산 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5번은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맺은 사람이 나무를 심었죠. 그럼 부합되지 않습니다. 나무 심은 사람, 사용차주, 그 사람이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7번에 1번도 틀렸죠. 건물이 증축됐고요.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됐다면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된 증축분에 미치니까 경매 당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건물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증축했으니까 정당하죠. 그게 독립성이 있어요. 두 번째 쪽. 그러니까 부합되지 않습니다. 증축 부분은 임차인 소유가 될 겁니다. 즉 증축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3번 남의 땅에 무단으로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한다고 그랬고요. 반면에 임차인이 정당하게 나무 심었으니까 그 나무는 부합되지 않고 임차인 소유가 될 겁니다. 5번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라고 그랬습니다. 토지에 부합하는 일이 없다. 18번 1번은 건물 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이니까 부합 아니죠. 독립물이죠. 2번 타인 권한에 의해서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 독립한 권리 객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럼 부합되겠죠. 그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이 될 겁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하게 증축했지만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럼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됩니다. 따라서 건물은 임대인 소유가 될 겁니다. 증축 부분은. 4번은 토지 임차권에 기초해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설령 토지가 경마에 되더라도 경락인은 나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5번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서 나무를 심었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부당합니다. 따라서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합니다. 즉 나무 심은 사람은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3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의토지 토지권하고 취득시효하고 그중에서 점유취득시효하고 첨부 중에서 부합하고 이런 것들이 집중해서 문제가 지문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가 나왔어요.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이 하나이면서 소유자가 여럿 있는 게 공동소유라고 그랬고요. 그 공동소유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공유합의 총이 3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공유가 핵심이고요. 요약지 91페이지에 보면 공유 조문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자꾸 읽다 보면 외워집니다. 자, 물건이 지분에서 수인의 소유로 된 때 공유로 하고요. 그 다음 지분은 균등한 걸로 추정합니다. 지분은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그 지분은 공유물 전부 효력이 미치죠. 즉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점해서는 안 되죠. 따라서 지분 비율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분 비율로라는 말은 지분 비율만큼 사용수익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독점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독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64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또는 변경하지 못하는데 특히 공유물 변경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죠. 공유 토지 위에 건물 신축. 그 공유물 변경이 됩니다. 전원 동의 받아야 되고요. 반면에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죠.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보조는 각자가 할 수 있고요. 부담은 지분 비율로 하죠. 그 부담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고 제공해야 돼요. 플러스 지분 매수 청구입니다. 팔아라 청구하는 거고요. 요거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매수 청구. 그리고 매수 청구의 형성권이어서 의무를 위반한 공유자는 거절 못하고 지분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67조도 중요하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공유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을 하거나 공유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그자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조문 확인하시고요. 밑에 반가를 본 공유지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특히 동그라미 2번 2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각과 을이 공유하던 땅을 병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거나 무단으로 등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무단으로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거나 무단으로 소유권 등기를 했을 때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전부 반환 청구,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돈은 어때요? 돈,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전부를 청구할 수가 없고 지분 비율로. 요 동그라미 1, 2, 3 철저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거기 변경이 나와 있죠. 공유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 변경이다.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와 관련해서 한 페이지를 넘기면 판례가 쭉 나옵니다.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으니 결국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관리사항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관리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죠? 임대가 있죠. 임대차 계약 해지가 있죠.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게 있죠. 그리고 특정 부분 사용 수익이 있죠. 요게 관리죠. 좀 전에 공유자들은 원칙적으로 공유물을 독점 못한다 그랬죠. 예외가 있더라고요. 과반수 지분권자. 독점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이죠. 요게 1번, 2번, 4번. 4번은 뭐예요? 과반수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데 얘가 이걸 독점 사용하고 있어요. 안 되죠? 얘는 독점 사용 금지. 즉 지분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인도하라. 인도 청구는 못한다는 게 판례죠.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와 공유자 중 1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 구별해서 여기 4번 판례죠. 요거 조심하세요. 1번, 2번, 4번. 그 다음에 3번은 가불병이 공유물 관리에 관한 약정을 했을 때 이 약정은 지분을 승계한 자에게 그대로 효력이 미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이 약정이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어쨌든 공유자 간의 공유물 관리에 관한 약정이 있다. 그 약정은 지분이 특정 승계인에게도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이 약정이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약정일 때 그 표현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약정 어떤 게 있을까요? 사용식을 금지하는 약정, 병은 사용식을 하지 않는다 이런 약정, 그런 약정은 승계되지 않게 됩니다. 그 표현을 좀 3번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분할이 나왔죠. 268조이랑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년 범위 내에서 분할하지 않는 약정할 수 있고 2항 언제든지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할 때도 5년 넘지 못하고 분할은 협의 분할이 원칙이 돼 269조이랑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에 분할 청구. 자, 협의가 안 될 때 분할 청구예요. 그리고 법원에 의한 분할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요. 현물 분할이 안 될 때 경매를 명해서 대금을 분할하게 되죠. 270조 분할된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은 기존의 공유 지분 비율로 균등한 비율이 아니라 공유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른쪽 동그라미 2번 분할의 방법과 박스 2번 재판 분할. 재판 분할 1, 2, 3번. 특히 2번. 재판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음 분할하기 때문에 가격 배상이 없는데 판례는 가격 배상 형태의 현물 분할을 인정하고 있죠.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배상하는 형태의 현물 분할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격 배상 형태의 현물 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의 효과, 장래효과 원칙이죠. 다만 상속재산 분할만큼은 상속개시시로 소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각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땅이 있었고요. 을이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공유물이 분할이 되었을 때 이 지분 저당권은 지분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갑이 취득한 부분의 2분의 1만큼 그대로 존속하고요. 을이 취득한 부분의 2분의 1만큼 그대로 존속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분의 1의 담보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지분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271조 조합체라고 되어 있는데 동업관계를 말한다 그랬죠. 합의자의 권리, 지분을 말합니다. 합의물 전부 효력이 미치죠. 공유와는 달리 273조 1항 전원 동의 없이 지분 처분 못하죠. 또 부동산 합의는 합의로 등기합니다. 따라서 합의자가 단독 등기했다 그냥 무효입니다. 합의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분할 청구를 못하고요. 합의가 종료되었을 때 분할할 수 있는데요. 합의 종료 사유가 두 가지죠. 조합체의 해산과 합의물의 양도. 그 다음 272조 합의물 처분 변경 전원 동의 보조는 각자가 마지막으로 판례 한 장 넘기세요. 합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 공유와는 달리 합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 잔존 합의자에게 귀속된다는 거.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데 조문 박스 밑에 반가를 본 총유의 특징. 지분이 없어요. 총물 분할도 없습니다. 그 다음 박스 276조 1항과 2항. 총유물 관리 처분은 총의 결의. 그 관리 속에 보존도 들어있어요. 따라서 총유물 보존도 각자가 아니라 총의 결의가 필요하고요. 총유물 사용 수익은 각 사원이 단독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대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각 사원이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또 총유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사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사원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할 뿐 그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 자체가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습니다. 사원 자격의 득실에 의해서 총유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도 득실된다는 거. 그 정도가 총유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유가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172페이지 F유형의 1번. 지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2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독점 사용 금지, 즉 방해 제거, 지분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자기 자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과반수 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에 대해 배타적 상유식을 정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이거 관리라 그랬어요.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임대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으며 특정 부분에 대한 독점 사용을 정할 수도 있다. 이게 관리다. 그게 3번. 4번 공유자 간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었으니까 소송은 안 된다. 분할 소송은 안 된다. 5번 기존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조문 그대로. 19나 1번 공유자의 지분이 다르다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죠. 왜? 불분명하거나 등기가 안 됐으면 균등 추정이라고 그랬으니까. 2번 공유물 처분 변경할 때는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3번 공유자가 지분권을 자기 거는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남의 것까지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요. 갑과 을이 공유가 등기가 돼 있는데 전부를 병이 무단 등기한 게 아니라
갑의 지분만 병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넘겨가서 갑의 지분만. 이때 을이 이거 말소 청구할 수 있냐? 못하는 거죠. 자기 지분은 멀쩡하니까. 그래서 을이 갑의 지분을 병에게 주장하는 거 이거 보존행위 아닙니다. 주장도 못하고 보존행위라 할 수도 없고. 3번 X. 4번 267조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 공유자들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을 할 거고요. 분할금지 특약이라고 돼 있죠. 근데 등기가 돼 있죠. 자, 특약사항들은 등기가 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된 분할금지 특약은 지분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됩니다.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공식처럼 생각하세요. 특약사항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틀린 거 3번. 20번에 1번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유물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지분에는 동의 없이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요. 2번 또 나왔네요. 2분의 1 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독점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권자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면 단독으로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4번 5년 기간 내 분할 금지 약정할 수 있으며 갱신할 때도 5년 넘지 못하고요. 5번 임대했어요. 계약 해지 뭐죠? 무슨 행위죠? 관리 행위죠. 보존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리. 임대차 계약 해지 관리. 21번에 1번 공유물 사용 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 아까 뭐라 그랬어요? 특약 어디 갔어? 유효하고 지분 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게 원칙이다. 그죠? 그게 동그라미 1번. 2번 공유부동산에 대한 제3자 단독 등기가 아니라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등기. 제3자가 무단으로 등기한 게 아니라 각과리 공유하던 땅을 갑이 무단으로 단독 등기했어. 이때 전부 말소를 청구를 못하죠. 왜? 갑의 지분만큼은 유효한 등기니까. 제3자가 무단 등기하면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공유자 중 1인이 단독 등기하게 되면 그놈의 지분만큼은 유효하니까 전부 말소 청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2번이죠. 틀렸죠? 3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는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무슨 권 포기는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를 요한다 라고 합니다. 4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토지 임대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때 이거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이 3분의 2, 을이 6분의 1, 병이 6분의 1. 자, 갑이 정에게 임대.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임대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얘는 부당한 임차인이에요? 정당한 임차인이에요? 정당한 임차인이죠. 따라서 을이나 병은 정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뭘 청구해요? 차임 청구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니라 차임 청구예요. 문제는 요 놈이 차임을 다 받아 처먹었어요. 요 놈이. 그러면 을이나 병은 갑을 상대로 이때는 뭘 청구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이때는. 구별을 되시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4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했을 때 을과 병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임차인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니라 차임 청구고요. 그 차임을 과반수 지분권자가 다 받아 처먹었다면 과반수 지분권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5번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분할이 되었을 때 그 저당권은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22번 각과 을이 X 건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1. 지분권자는 다른 동의자의 동의 없이 지분 처분할 수 있죠. 지분 처분 자유가 있습니다. 2번 3분의 1 지분권자가 임대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타인물건 매매계약, 타인물건 임대차 계약,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다만 임차인은 3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했으니까 다른 지분권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을 못할 뿐입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3번 갑이 X건물 전부에 관해서 무단으로 등기했다. 갑의 지분만큼은 유효하니까 전부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4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건 관리니까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되죠. 4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5번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사용하게 했습니다. 할 수 있죠. 을은 병에게 3분의 1 지분에 상하는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 득반한 청구가 아니라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은 정당한 임차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옳은 거 4번. 23번 각과 을은 각각 3분의 2, 3분의 1을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자, 갑이 과반수네요. 그죠? 자, 1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토지 전부를 팔았을 때 계약 자체는 유효.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정에게 임대할 수 있죠. 정은 정당한 임차인이죠. 따라서 을은 정에게 배제 청구 못합니다. 3번 건물 신축 이건 변경입니다.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 따라서 을은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X토지에 대해서 무명의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됐습니다. 전부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고요. 5번 이게 뭐야? 기? 갑을 병정 기까지 나왔네. 무 갑을 병정 무 기까지 나왔어. 기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은 어떻게 해요? 전부만한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은 지분 비율로. 그죠? 을은 지분에 관해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데 갑이 을의 지분에 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안 되죠. 5번을 보니까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갑은 자기 지분에 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옳은 거 1번. 24번 갑을 병이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입니다. 갑이 5분의 3 과반수예요. 1번 갑은 과반수니까요. 을병 협의 없이도 특정 부분의 사용식을 정할 수 있고요. 2번 을이나 병은 갑으로부터 사용식을 허락받은 점유자 임차인이죠. 정당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고요. 3번 갑이 건물 신축 안 되지요. 갑이 건물 짓는 건 공유물 변경입니다. 따라서 을이나 병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4번 갑이 전부에 대해서 갑이 팔고 매매 이거 매매는 괜찮은데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이때 갑의 지분만큼은 유효하죠. 그러니까 전부말소 청구 못하죠. 갑의 지분 범위에서는 유효한 등기고요. 5번 갑의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됐고 분할됐다. 그 저당권은 갑이 분할받은 토지 위로 집중된다. 이게 틀렸죠. 집중되지 않는다. 25번 1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다만 공유관계가 성립한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하는 게 아니고요. 소유 공유 지분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봐야 되겠군요.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따위에 걸리지 않습니다. 채권적 청구권도 아니에요. 공유 지분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봐야 됩니다. 애매하긴 애매하네요. 근데 어쨌든 뒤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재판 분할의 경우 법원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3번 공유물을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가격으로 배상하는 형태의 분할도 현물 분할의 일종으로 허용된다가 판례였죠. 4번 일부 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분할됐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분할된 각 부분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그랬죠? 분할된 부분은 무슨 담보가 되는 거예요? 공동담보. 공동담보. 4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공유물 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효라 그랬습니다. 상속재산 분할만 상속계시시로 소급하게 됩니다. 5번 틀렸고요. 26번 1번 공유물 분할은 전원이 참가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누락하면 무효입니다. 토지를 현물 분할할 때 그 면적이 지분 비율과 똑같아야 돼요? 아니죠. 분할된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각각 우리 2분의 1씩 갖고 있는 땅이 100평짜리가 있었는데 딱 50평씩 분할했어. 근데 여기가 8m 공로에 접해 있어. 여기는 골목길이야. 그러면 경제적 가치가 어떤 게 더 커요? 이게 더 커요. 그러니까 면적이 지분 비율과 일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분할된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과 일치해야 돼. 만약에 부득이 이렇게 분할했다 그러면요. 이게 땅값이 5천만 원, 이게 1억이면요. 그 과부족을 돈으로 배상하라는 게 판례예요. 과부족을.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과 일치하게끔 분할해야 됩니다. 따라서 면적이 지분 비율과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공유물을 현물 분할할 때요. 예를 들어서 가불병이 있어요. 얘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데 얘는 분할을 원하는데 얘네들은 분할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 요만큼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을병 공유해. 이렇게 분할을 명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이 됩니다. 그게 3번. 4번 협의 분할은 등기 시에, 재판 분할은 확정 시에 등기 없이 분할의 효과가 생기죠. 협의 분할은 등기해야 되고 재판 분할은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 필요 없고. 자, 5번은요. 나중에 관습법상 법정사건에서 보는데요. 공유 토지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나중에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분할된 경우하고요. 공유 지분이 전매된 경우하고요. 이 건물이 지분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경우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서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구별하세요. 그래서 5번을 보면 공유자 중 1인 소유 건물이 있는 공유대지라고 돼 있죠. 요 그림이에요. 공유대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지가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분할. 그럼 법정사건 인정? 된다. 키워드로 찾으시면 돼요. 따라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27번 합의라고 돼 있네요. 합의물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 또 다른 합의자 동의 없이 지분 처분 못하고. 3번 분할 함부로 청구를 못하고. 4번 조합체 해산이나 합의물 양도로 종료하고. 5번 틀렸죠. 상속 안 된다 그랬죠. 뭐 합의는 이 정도예요. 28번에 1번 합의물 처분할 때 전원동의 받아라. 그러나 이번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다. 합의 지분 포기는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된다. 관리 처분은 총회 결의해라. 5번 보존도 총회 결의. 그죠? 총유물 보존도 총회 결의. 공유물 보존이나 합의물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문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총유물 보존은 그런 게 없어. 그냥 관리 처분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5번이 틀렸고요. 29번에 1번 합의 지분 포기라고 돼 있죠.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는 한
여전히 합의 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번 합의물에 관해서 원인 무효 등기가 됐다. 각 합의자는 보존행위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 틀렸죠. 공유는요, 지분이 등기가 돼요. 공유 지분이. 그러니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 등기하면 그 사람의 지분만큼은 유효하니까 전부 말소를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합의는 그냥 합의로 등기가 돼요. 지분 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합의물에 대하여 합의자 1인이 단독으로 등기했다. 그냥 무효 등기입니다. 따라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유 지분은 등기가 되고 합의 지분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분 범위에서는 유효한 등기다가 아니라 그냥 전부 무효 등기다 이렇게 됩니다. 4번 종중원이 종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종중은 보통 비법인 사단이고요. 종산은 총유물이 됩니다. 거기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분묘를 설치하고 나면 나중에 20년이 지나면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왜? 분묘 기지권은 분묘가 존속하는 한 천년 만년 존속하잖아요. 거의 처분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종중결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게 됩니다. 4번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거고요. 민사소송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총유물에 관한 재산은 소송은 원칙적으로 구성원 전원 명의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구성원 전원 명의로. 각자가 못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종중원이 10,000명이면 소장을 작성할 때 원고 1번부터 10,000명까지 써야 돼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럴 때 소송 당사자라고 대표자 1명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편리 때문에 그렇게. 근데 원칙은 전원명의로. 그게 5번입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지문입니다. 1, 2, 3번 정도. 특히 3번. 합의는 합의로 등기될 뿐 합의자 1인이 단독 등기하면 그냥 전체가 무효 등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아, 소유권 양 오지게 많네요. 그죠? 자, 이제 용익물권 나왔습니다.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개인데요. 각각 한 문제씩 나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봐주세요. 특히 지상권은요, 양이 또 오지게 많아요. 특히 법정사건이 양이 오지게 많아. 그거 언제 우리가 다 일일이 다 머릿속에 넣고서 그걸 맞추냐 말이죠. 그죠? 그래서 법정사건은 한번 휙 보고 혹시 문제 나온 거 있으면 그것만 딱딱 기억하고 시험장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따로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 94페이지 지상권이 나왔습니다. 지상권의 의의와 특징이 나올 것이고요. 어떻게 취득하는가가 나오는데 여기서 법정지상권이 문제죠. 법률 규정에 의한 게. 법정지상권이 있고 즉 305조 법정상권이 있고 366조 법정상권이 있죠. 그리고 관습법에 의한 게 있죠. 두 개가 나오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고 분묘기지권이 있고. 존속기한 및 갱신이 있죠. 최단 존속기간이 있죠. 갱신 중에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있죠. 283조. 지상권의 효력이 나올 것이고요. 그 중에서 지상권 처분 양도와 지조에 관한 게 핵심이죠. 지상권 소멸 사유가 나오고 소멸의 효과가 나오죠. 이런 기본이 되는 거에다가 특수지상권이라고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상권 이 3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서 요 366조 법정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상권 요 판례 별 표시는 했지만
중요하다고 별표시한 게 아니고요. 따먹자. 스트레스 받지 말자. 보통 그냥 지상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만 나와요. 그럼 나머지 기본적인 것에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법정사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자, 94페이지 의의가 있죠. 279조. 타인 토지를 사용식하는데 목적이 제한되어 있죠.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양가로 2번 공작물이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존속 성립하고, 양가로 3번 지료 지급은 지상권 요소가 아니고, 양가로 4번 토지는 일필토지 전부여도 되고 일부여도 되고, 오른쪽 맨 위에 담보목적 지상권도 가능하고, 은행이 갑의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까지. 이게 담보목적 지상권이죠. 첫째, 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두 번째, 얘는 땅을 사용식할 목적이 없다. 따라서 병이 무단으로 땅 토지를 방해하더라도 을은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사용수익이 침해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정도 담보목적 지상권이 있다라는 거. 임차권은 이제 나중에 비교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지상권 취득 중에서 법정상권이 문제가 되는데 한 장을 넘기면 두 개가 있죠. 305조와 366조. 305조는 조문만 기억하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 그 다음에 366조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즉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그리고 그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꼭 주의, 이 상태에서 건물이 팔리고 나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건물 소유자 양수인이 법정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기만 하면 되고요. 저당권이 실행된 달성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법정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주의라고 되어 있죠. 근데 판례 몇 개? 동그라미 1번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지어졌다. 법정상권 안 된다. 다만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다. 이때는 법정상권 인정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철거 신축됐다. 법정상권 인정된다. 반면에 4번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철거 신축됐다. 이때는 안 된다. 이때는 안 된다. 맨 밑에 관습법상 법정사건과 관련된 법 하나. 요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땅과 건물이 양도됐다. 토지와 건물이 양도됐다. 토지만 등기가 이전됐다. 건물은 아직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다. 법정지상권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 건물이 함께 양도 토지만 이전 등기, 이렇게 딱 키워드로 기억해 주세요. 법정사건은 안 된다는 거. 존속기간은 최단기간이 규정되어 있죠.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하고 이항 요거보다 단축하면 그만큼 연장하고, 단 이 최단기간은 지상물 소유목적 지상권에만 적용이 되며 견관건물 사용목적 지상권에는 적용이 안 된다. 따라서 견관건물 사용목적 지상권은 최단기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유효하다. 밑에 281조, 그 위에 영구무한의 지상권 가능하고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더라도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존속기간이 되면서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아도 15년이 기간이 된다. 갱신할 수 있다. 284조 갱신할 때도 최단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283조
갱신의 존속, 갱신의 간접적 강제.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지상물이 현존할 때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거절하지 못한다. 283조 갱신의 간접적 강제까지 마련이 되어 있더라. 지상권의 효력. 양가로 1번이 기본이죠. 토지 사용 수익. 자, 양가로 2번이 중요하죠. 지상권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 토지 임대할 수 있다. 이거 절대적이다. 옆에 쓰세요. 금지 특약 무효. 지상권 양도, 담보 제공, 토지 임대 금지 특약 무효. 또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만 양도할 수도 있다. 판례. 반걸 3번. 지상물 양도 속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 양도가 포함되는 걸로 해석한다. 지상권과 지상물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지만 단 지상물 양도 속에는 지상권 양도가 포함되는 걸로 해석을 한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양가로 3번. 지료는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일 수도 있는데 지료지급 약정이 있다. 유상이다. 그 약정이 등기가 돼야 제3자에게도 유상이다. 오른쪽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지료에 대한 증액이나 감액을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재판으로 갈 것이고 재판에서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이 있게 될 텐데 그 판결의 효과는 소급한다. 그래서 판결 확정 시부터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게 아니라 청구 시로 소급하여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가 생긴다. 3번 2년 이상 지료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연속 2년도 되고 통산 2년도 되면서 특히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2년 연체했을 때는 토지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이어야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 특이의 소멸 사유 2년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가 있고요. 특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지상물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 연체한 경우 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되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지상권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이 저당권자에게 다른 담보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단 말이죠. 그게 제한에 있지요. 지상권이 소멸하면 285조 1항 지상권자는 건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되는데 이때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상당 가액으로 지상물을 팔아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하도록 되어 있죠. 결국 지상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2개,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과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권 2개가 있습니다. 특히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과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권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한 청구는 없고 유익비 상한 청구만 있지요. 특수지상권 중에 구분상권은 수목소유 목적으로는 설정할 수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나왔죠.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를 소유하면서 분묘에 대한 제사소 봉사를 목적으로 분묘기지 및 주의 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법원 즉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합니다. 취득하는 방법은 3가지 중에 하나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하고 20년이 경과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가 자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이때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다. 공시방법은 등기 없이 봉분의 형태가 공시방법이니까 평장, 암장, 자연장, 수목장 또 유골이 존재하지 않는 가명 이런 것들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귀속은 종, 손에게 귀속하되 종, 중에게 귀속하는 경우도 있다.
구치적 범위는 계기별적으로 결정하되 첫째, 주위의 빈 땅에도 효력이 미치되 사성 부분에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묘지 이외에 새로운 묘지를 신설할 권능은 없다. 단분이든 쌍분이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불비호 기지 면적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자, 지료지급은 뭐 특히 두 가지 조심하세요. 시효취득의 경우에는요, 토지 소유자가 지료지급을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 경우 갑이 분묘를 설치하고 땅만 팔았다, 갑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취득한 때부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죠. 다만 지료액은 나중에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료액이 결정이 되기 전에는 지료연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결정이 되면 소급을 합니다. 따라서 지료 결정 후 2년이 아니라 지료 결정 전 후에 걸쳐 2년이 연체가 되면 지상권 즉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존속기간은 지상권 최단기간의 적용은 없고요. 분묘에 대한 제사수호봉사가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그러죠. 언제 소멸하는가?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거나 봉분이 멸실이 되면 분묘기지권을 소멸하는데 다만 봉분의 멸실과 관련돼서 일시적 멸실에 불과한 경우,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한 일시적 멸실의 경우, 이때는 분묘기지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은 거의 상식으로 처리합니다. 상식선에서.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나와 있죠. 간단하게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매매 기타 원인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고 둘 사이 관습법상 법정사건을 배제, 포기하는 특약이 없을 때 건물 소유자가 대법원에 의해서 법정사건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건물은 미득이 건물이어도 되고 무허가 건물이어도 되고요.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을소유였다가 갑에게 넘어갔고 다시 병에게 넘어간 경우에도 법정사건 인정이 돼요. 즉 토지와 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에게 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언제 동일하면 되냐? 요 매매 등 처분 사유가 있을 때 동일하면 돼요. 다만 땅이나 건물이 강제경매가 된 경우, 강제경매가 되려면 땅이 압류가 돼야 되고요. 땅이나 건물이 압류보다 먼저 가압류가 있을 수 있고요. 강제경매가 아니라 저당권 실행경매, 임의경매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매매 등 기타 처분 사유가 있을 때 동일해야 되지만,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 토지나 건물이 압류가 되었거나 가압류가 되었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는 각각 압류 효력이 발생할 때, 가압류 효력이 발생할 때, 저당권이 설정된 때 동일했어야 관습법상 법정사건을 인정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나중에 보시게 됩니다. 두 번째, 매매 기타 원인을 통해서 달라져야 되는데 두 개 제외, 환지 처분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이때는 법정사건 인정이 안 되고요. 법정사건 인정 안 되고요. 포기 특약에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건물 철거 특약하고요. 토지 임대차 계약하고요. 이 두 가지는 법정사건을 포기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분할이 어디 갔어? 공유토지. 지웠네? 공유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분할된 경우, 지분 전매된 경우, 지분 과반수 동의받아 신축한 경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소유적 공유. 갑과 을이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런데 특정 부분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식하고 있다. 자신이 독점하고 있는 부분에 건물을 갖고 있다. 나중에 법정사건 인정된다. 다른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점유하는 부분에 건물을 갖고 있다.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다. 이런 점. 요 정도.
다 잊으셔도 돼요. 잊으셔도 돼요. 일단 문제를 통해서 또 확인하고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래서 102페이지 반가르번의 성립요건에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밑에 반가르 3번의 관련 판례 1번, 2번, 주의 3번까지 그 정도 말씀드린 거예요. 오른쪽 치료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정사건이 성립하게 되면 치료지급 의무가 있고, 치료액은 나중에 결정이 되니까 결정 전에는 치료연체가 있을 수 없으나, 아까 말씀드렸죠? 결정이 되면 결정 전후에 걸쳐서 2년 이상 연체했을 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반가로 7번은요. 예를 들어서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다가 건물이 을에게 넘어갔고요. 둘 사이에 철거 특약 따위가 없어요. 그럼 얘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땅에 대해서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법정상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땅이 팔렸다. 당연히 이런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권 주장할 수 있고요. 을이 건물을 팔았다. 건물 양도 속에 지상권 양도도 포함되고요. 병원 건물도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고 지상권도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자, 이때 병이 건물 소유권만 이전 등기했다. 지상권은 여전히 을에게 있어요. 이때 병은 을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요. 을은 설정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은 이렇게 대위 청구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병은 지상권 등기 권리자, 갑은 지상권 등기 의무자. 따라서 갑이 병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사건이 성립한 후 토지가 양도되거나 건물이 양도된 경우, 요때 요놈 뭐라고 부를까요?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 이렇게 불러요. 요놈이 시험 지문에 자주 등장합니다. 일단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볼 거예요. 어쨌든 요 정도 내용인데 한 문제 나와요. 양이 오지게 많은데 한 문제 나와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따 지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위주로 외워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잠시 쉬었다가 풀겠습니다. 네.